지난 6일 현충일 추념 행사에서 김해 시장 명의의 감사카드와 롤케이크가 전달돼 선거법 위반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김해 시는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라고 해명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대형 참사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의 지하차도는 얼마나 대비가 잘 돼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아,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위촉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민주당 시의원단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제에서 비비탄을 쏴 남의 집게를 숨지게 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 견주를 찾아와 욕설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 행사에서 김해 시장 명의의 감사카드와 롤케이크가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해시는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의 관례적인 선물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김해 충운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해시는 국가유공자 등 참석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편지와 함께 롤케이크를 답례품으로 전달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 등의 행사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문제는 롤케이크와 함께 담겨 있었던 편지에 적혀 있는 김해시장 홍태용이라는 문구. 만약 카드와 답례품이 따로 제공됐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종이 가방에 넣어 함께 전달됐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시민의 혈세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권을 가진 과장이나 국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김해시나 시장 명의로 나오는 것은 시장의 책임일 수밖에 없고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대해서 우리 홍태용 시장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해시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보훈가족에게 드리는 감사 편지는 2019년부터 보훈 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던 시책이고 답례품도 관례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우편으로 감사장이 발송됐지만 회송과 오발송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함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현충일 취지주년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이제 하는 부서에서 좀 예우를 다해서 직접 드리는 거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이제 오시면 예우 잘하려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마쳤고 조치 수준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장 명의의 답례품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과 관례적 예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령을 검토한 뒤 최종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대형 참사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0년 부산 초량, 2023년 청주 오송에서 각각 3명과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의 지하차도는 얼마나 대비가 잘 돼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현장 지금은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경차 한 대가 고립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없었던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지하차도는 입구와 출구 쪽이 높고 가운데 지점이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지하차도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이 30cm 넘게 차오르면 차단막이 내려가는 스마트 차량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수 펌프와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물이 이제 넘치는 게 눈에 바로 이제 보이죠. 그냥 금방 차올라 버리니까 한 100mm 이상, 200mm 이리 왔을 때 한번 저기 최근에 작년에 한 4, 5년 전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이제 많이 이제 넘치가지고. 부산 초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일부 지하차도 벽면에는 대피용 손잡이로 불리는 구명봉이 설치됐습니다. 내부에 물이 차더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설치된 곳은 도내 지하차도 52곳 중 6곳에 불과한 상황.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침수 시 탈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이미 침수된 상태라면 빠르게 밖으로 이동하여 즉시 물보다 높은 장소나 단단히 지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119에 신고한 후 구조를 기다려주세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배수 펌프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오송 참사처럼 하천 범람 등 외부 요인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비비탄을 쏴 남의 집 개를 숨지게 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 견주를 찾아와 욕설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멍멍이 삼촌과 동행 반려견 행동교정은 피해 견주와 인터뷰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피해 견주는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 너희 다 죽었다고 하면서 욕하고 집 사진을 찍어갔다며 집에 있는 것도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거제시 이룸면에서는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아, 남재욱 창원시 의원의 위촉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경남 행동은 23일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인사들이 자문위원회에 위촉됐다고 분노했습니다. 경남행동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망언을 했고 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불법 계엄을 정당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도 손태화 의장이 지역 안배 원칙 등을 무시하고 두 의원을 추천한 것은 명백한 추천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손 의장이 정치적 균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지난 18일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하는 재정지원금 34억 원 가운데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은 지급 보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창대교는 지난 2023년 9월 25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에 경남도가 지급을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 쟁점 사항은 부가가치세가 통행료 수입에 포함돼 배분 대상 인지와 미납 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시점 모두 3가지입니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서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부산시가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는 23일 향토기업 대우제약과 500억 원 규모의 안과의약품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우제약은 사하구 본사 유휴부지에 첨단 생산기지를 건립하고 안과용 저만제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약 60%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시설 투자로 100여 명 규모의 지역인재 신규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온 만큼 북극항로 개발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기능 확대와 해사법원 설립을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매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교육감은 23일 간부들과 가진 월요 회의에서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매입 비용보다 리모델링 하는데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향후 다른 정부기관이 매입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교육청이 일부 참여해 공간을 활용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찾아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토지와 건물 매매 비용을 포함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비용까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